81부터 87쪽. 자, 81쪽 펴봅시다. 81쪽. 81쪽. 숙제 해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숙제 해오신 분. 많이 해오셨네. 81쪽이 틀리거나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81쪽. 자, 넘어가 봅시다. 자, 82쪽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82쪽. 그 다음에 83쪽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83쪽. 문제가 없구나. 83쪽은. 83쪽 질문 있으신 분 84쪽. 3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3번 말고 3번 풀어봅시다. 자, 그와 같이 전동기가 실각 도로래를 이용해서 수평면에 정제해 있던 질량 5kg의 물체를 연직 위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림 나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수평면에서 물체까지 높이에 따라서 나타냈대.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나타냈대. 자, 그러면 실이 당기는 힘을 나타낸 거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 보면은 얘가 이렇게 당기고 있단 말이야. 당기는 힘. 얘가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당기는 힘. 몇 킬로냐면 얘가 5킬로고. 됐지? 그러면 얘가 몇 뉴턴으로 내려가? 50뉴턴으로 내려가잖아. 맞지? 100을 줬는데 50뉴턴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준 힘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죠. 리어나 얼마나 힘이 나가? 얘를 위로 100으로 당겼어. 얘가 밑으로 50으로 내려가. 힘이 얼마 남아? 맞았어. 50이 남아. 그래서 합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자. 합력 시간 그래프. MA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물체가 지금 초반에 100뉴턴으로 당기는데 밑에 50뉴턴으로 중력으로 가게 되면은 힘이 합이 얼마나 돼버려? 50만 남지? 그래서 처음에 50뉴턴, 5m, 그 다음에 10m 이렇게 돼요. 알았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한번 봐볼까? 자, 3번 가봅시다. 3번에 1번. 높이가 0에서 5m 물체는 힘이 50m 남잖아.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해야 되게 틀렸고 힘이 남으니까. 자, 그리고 5m에서 10m까지는 두 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50이고 들어올린 힘도 50이니까 둘이 합치면 얼마 돼? 힘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무슨 운동해야 돼? 중속도 운동해야겠지. 2번 높이가 0에서 5m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날짜임은 요거지. 그지? 50N으로 몇 미터 간 거야? 5m 갔으니 250줄이네. 높이가 5m인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자, 가보자. 3번.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 총 에너지가 얼마야?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총 에너지 있어 없어? 없죠. 0이죠. 0이고. 오케이. 지금 전동기가 전동기가 준 에너지
봐보자. 처음. 그 다음에 변화를 얼마큼 줬냐?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됐냐? 알지? 변화를 얼마큼 줬냐면 지금 몇 미터까지? 5미터까지가 요만큼이네. 100뉴턴으로 5m 들어 올렸으면은 저 두 단위가 줄이지. 그럼 몇 줄 나와? 500줄 넣었지. 그래 잘했어. 500줄 넣고. 그렇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겠지. 그렇지? 맞지? 그러면 보니 이 친구 50뉴턴짜리가 몇 미터까지 올라가 지금? 5미터까지 올라가 있지. 지금 보니까 위치 에너지가 50뉴턴짜리가 5미터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 친구 위치 에너지 얼마 나와야 돼? 200? 그러면 0에다가 500 더해서 250줄 나왔으면 운동 에너지 얼마 나와야 돼? 잘했어. 250줄 됐죠? 그래서 답은 250줄이에요. 잘 적어주세요. 종이 한 장을. 네, 잠깐만요. 종이 필요하신 분? 네. 숙제 해와야 돼. 종이 필요하신 분? 종이 필요하신 분? 숙제 해왔어? 안 해왔어? 왜 안 해왔어? 앞부분부터 하고 싶어. 앞부분부터 풀고 싶어가지고. 저는 풀었던 그래. 있어? 짠! 그 다음에 85쪽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85쪽 질문 있으신 분. 다 맞았어, 얘들아? 86쪽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86쪽. 몇 번? 3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3번. 또 없어요? 혹시 86쪽 푸신 분 손 들어봐요. 푸신 분. 오야! 세 명. 그래요. 어쩔 수 없죠. 4번이요. 4번 풀어줘. 알겠어. 4번 풀어줄게. 3번, 4번. 자, 3번, 4번 풀어봅시다. 3번 빠르게 읽어보세요. 자 봅시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P에 정지해 있던 물체를 쭉까지 수평 방향으로 F로 당겼대. 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처음에 어땠고 변화는 뭐를 줬고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아직 여기 위치 뭐냐 에너지 파트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에너지가 없죠. 그죠? 에너지가 없고 이해 갔지? 그 다음에 F로 당겨줬대. 마찰이 있어 없어? 없지. F로 당겨줘가지고 보니까 뉴턴 미터면 에너지를 구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 에너지를 보니 20m까지 다 구해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미안아 우리가 에너지 구할 건데 줄 구할 건데 뉴턴하고 미터를 곱해야겠잖아. 그렇지? 그래야 줄이지. 그렇지? 맞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줄이 몇 줄 나와? 40줄? 여기는 줄이 몇 줄 나와? 20줄. 잘했어. 총 몇 줄 그러면? 60줄. 결론은 그러면 몇 줄 나와야 돼? 결론도? 60줄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Q에서 속력을 구하래.
알았지? 자, 알짜임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로 나타납니까?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지금 우리가 위치 변화는 없잖아. 근데 위치 변화는 위치 에너지 변화는 0이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겠지. 운동 에너지 변화가 몇 줄 나와야 돼? 60줄 나와야겠다. 맞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60줄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V 제곱이 12? V는 2루트 3? V는 2루트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치에 x가 0의 정지에 있었대. 그러니까 처음 조건이 정지야. 정지고 이제 변화를 어떻게 받았냐, 결론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x가 L일 때의 속력이 0이 되었대. x가 L일 때 속력이 0이 되어버렸대. 그림 나는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을 나타낼 때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15주. 이게 L이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봐보자. 힘 거리 그래프지. 힘 거리 그래프면 두 다리 곱하면 뭐야? 에너지지. 그래서 에너지 그래프인데 그러면 이 구간의 에너지 크기는 얼마야? 15. 그지? 15줄이지. 근데 나중에 뭐 하려고 정지하려고 했단 말은 나중에 정지해버렸대. 그러면 결국에는 플러스 15줄하고 뭐 해야지 연결할 수 있어? 정지할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15줄이 연대야 돼. 그러면은 고맙게 여기 그래프 그려줬어. 됐죠? 그래프 그려줬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뉴턴 미터니까 넓이죠. 그죠? 뉴턴하고 미터를 곱해야지 줄이잖아. 넓이지? 그래서 여기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15줄 나와야 돼. 맞아. 15줄 나와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져와서 얘가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여기가 4뉴턴이고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네모 곱하기 4뉴턴이 15줄이니 네모는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얼마 나와? 2분의 15인가? 네. 15가 나오고 거리는 미터겠다, 그렇지? 그래서 7.5m. 그래서 여기가 7.5m면 내는 얼마 나와야 돼? 10.5m. 여기가 7.5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억.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x가 2m일 때, x가 3m일 때. 자, 봐보자. x가 2m일 때는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잖아, 그지? x가 3m면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지. 어디가 운동 에너지가 더 많아? 3m일 때가 운동 에너지가 더 많지. 그래서 x가 2일 때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겠지. 기억 틀렸다. 니은 x가 3m일 때를 구하래. 그러면 x가 3m일 때를 구해보니까 그러면 처음엔 0이고, 그지? 에너지를 얼마 받았어 이게 지금? 넓이 보니까? 15. 맞았어. 15줄 받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보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야? 10kg 곱하기 속도 제곱, v 제곱. 그래서 v 제곱이 얼마? 3. 그래서 v는 루트 3. 자,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 틀렸어. 맞았다. 디귿 L은 10.5. 맞아 틀렸어. 틀렸죠? 잘 정리해 주세요. 자, 87쪽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번? 8번. 친구 공부 많이 해왔구나. 또 없어요 혹시? 5번? 5번. 또 있어요 혹시? 합시다.
얘들아 거리를 보니까 거리가 1대3이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근데 1대3이 나오려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정지에서 출발해야 돼. 정지. 문제를 봐봐. 그럼 문제를 봐보니까 정지에서 출발했대 아니면 운동을 하고 있었대.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았죠? 얘를 풀려고 했더니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죠. 그죠? 한번 간단히 봐보자. 자, A와 B 그리고 BC 그 다음에 거리가 L 3L이고 BC에서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E0네. 지금 보니까 여기가 A, B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BC에서 운동 에너지가 B에서 E0 그 다음에 여기가 E0래. 선생님. 어?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냉? 저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그래프로 풀면 안 되는 건데 등속도 운동이 돼 있으면 저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어? 아 등속도 운동이면은 바로 풀면 돼. 바로 풀면 돼서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얘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안 되고 처음에 멈춰 있지 않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돼. 그래서 1대3을 활용할 수 없어요. 알았죠? 1대3 대 5 대 7을 1357을 활용할 수 없고 얘는 계산을 해야 되거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구간을 잠깐 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해서 그러면은 물체가 일정한 힘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알았지? BC 구간을 잠깐 보면 BC 구간을 잠깐 보면은 처음은 얼마를 가지고 있었어? 처음은 E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지? 그지? 자, 변화가 있었단 말이야. 변화가 힘으로 얼마 갔어? 지금 여기를 3일 갔죠? 그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 또 E0로 나왔어. 아, E0로 나왔어. 맞지? 맞지? 그럼 변화는 얼마를 받은 거야? E0가 추가됐어? 아니면 감소했어? 추가됐지. E0를 추가시킨 건 누구밖에 없어? F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F가 몇 L로 갔어? 3L로 가면은 뉴턴 곱하기 미터니까 얘도 줄이지. 그래서 3FL이 지금 에너지야. 그게 이거 지금 이게 추가됐잖아. 그지? 서로 추가된 게 어때야 돼? 같지? 그게 E0야. 알았죠?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그러면 A, B를 잠깐 봐볼까? A에 처음에 뭐가 있었어? A, B 구간을 보니까 처음에 뭐가 있었어?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B점 E0이야. 맞지? 그럼 변화를 어떻게 받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힘으로 받았다잖아. 그렇지? 그러면 F로 얼마만큼 변화를 받았어? 이때까지가 L이지. 그렇지? 맞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3FL이 2제로면 FL은 얼마야? 3분의 2제로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서 얘를 추가해서 얘가 됐으면 처음은 얼마야? 맞아. 3분의 2제로. 됐지? 그러면 답 몇 번이야? 4번이야. 자, 8번 빠르게 읽어보자. 8번. 그러면 지금 운동 파트는 이렇게 하면은 막 대부분 풀 수 있다. 처음하고 변화랑 결과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거의 다 풀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도 8번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8번. 잘 적어줘. 지역의사제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 열심히 해보세요. 아마 서울대 가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 5%에서 6%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세대입니다. 대학만 봤을 땐.
여러분 앞에서 딱 서브 초기화 됐잖아. 너무 좋죠? 여러분 앞에서 서브 초기화 돼가지고 이제 재수생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시기니 기회를 잘 잡아보세요. 자, 봐봅시다. 자, 이제 8번을 봐보니까 자, A에 정제했던 EM인 물체 자, 수평방의 크기로 F인 힘을 점 B까지 작용하는 것을 나는 C에 정제했던 물체가 EF에서 D까지 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같다. 그러면 이 친구 보니까 처음은 뭐 하고 있어요? 처음 정지했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었고 결과가 있겠지. 마찰은 없대. 그러면 변화는 결과랑 똑같아. 여기도 처음이 있었지. 처음이 그런데 뭐 하고 있었대? 정지하고 있었대. 변화가 있었겠지. 그게 결과로 도달할 건데 처음이 정지했으면은 변화가 결과에 바로 영향을 줘야 돼. 그렇죠? 변화는 F 힘으로 얼마큼 당겼어? F 힘으로 L까지 당겼고 여기는 EF 힘으로 L만큼 당겼죠. 그렇지? 변화는 F 힘으로 L만큼 당겼고 얘는 EF로 L만큼 당겼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보자. 자, B에서 A의 속력이랑 B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구하라면 구해야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걸 받아서 물체가 속력으로 가거든. 이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 되겠잖아. 맞죠? 그렇지? 에너지를 받으면은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에너지를 받으면 물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속도를 가져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자, 그래? 그러네. EM이네 여기. EM 곱하기 EM V의 제곱. 맞죠?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M V의 제곱. 됐죠? 자, 이제 얘네들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A, B로 구분해서 VA 얘는 VB. 그래서 이제 식을 하나 가져오면은 여기 약분되니까 FL이 MVA의 제곱이고 여기 보니까 EFL은 2분의 1 MVB의 제곱이고 자, 그래서 속도비를 구해야 되는데 속도비를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VA 제곱 대 VB의 제곱으로 바로 구해도 되겠다. 그래서 넘기니까 MF의 네 넘기니까 M분의 4F의 그래서 몇 대 몇 나오면 1대 4 나오지. 그래서 B가 더 빨라. 알았죠? 그래서 A의 속력이 작다 했으니까 맞았다. 니은 자 B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보자. 1대 4면은 VA, VB가 1대 4면은 VA를 V 속력으로 가져가면 VB는 몇 V? 2V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 V라고 하면 이때는 몇 V? 2V. 자, 그래서 B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야? 질량 EM 곱하기 V죠. 그죠? 이게 A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얼마가 돼? 얘는 M 곱하기 몇 V? 2V 이거 B지. 그래서 둘의 운동량이 서로 어때야 돼? 같죠? 맞았고. 지금 A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C에서 D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하고 비교해보래. 알았지? 비교해보래. 그러면 평균 속도 이용하면 비교하기가 좀 쉽겠다. 평균 속도 이용해보자. VA의 평균을 이용하면 이게 속도가 0부터 빨라졌으니까 2분의 V지? 그지? 0에서부터 V까지 빨라지면 평균은 그 중간이니까 2분의 V지? 그지? 그러면 총 시간분의 총 시간이 TA분의 총 이동거리 L 됐고 여기 이제 VB 평균은
비견한 VB 평균은 몇이야? VB 평균은 자 처음에 정지에서 시작해가지고 2V까지 이렇게 갔잖아. 근데 평균이면 얘가 이제 중간이니까 몇 V? 그냥 맞아 1V. V는 시간분의 TV분의 이동거리는 L이지. 그렇지. 그러면 TA 대 TB는 몇 대 몇? TA 대 TB는 몇 대 몇? 2대 1인가? 그렇죠. 2대 1이죠. 맞죠? 맞지? 얘가 맞지? 1대 맞지? 그래서 A가 걸린 시간은 뭐야? 크다? 크네. 그렇지. 2대 1이니까 A가 걸린 시간이 2배 커야 돼. 했구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숙제 95쪽. 자, 95쪽 질문 있으신 분. 95쪽 질문 있으신 분. 몇 번? 2번이 2번. 몇 번? 2번이 2번이 2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2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내려오면서 양쪽이 내려오면서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친구 보니까 추역학 에너지가 돌아갑니다. 여기 회전 에너지로 바뀌고 이 회전 에너지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네. 회전체와 무르 마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1번부터) 봐봅시다. 자, 이를 통해서 1과 열이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이 1로 전환되는 비율을 열이 1로 전환되는 비율을 열 당량이라고 합니다. 일당이에요. 열을 1당량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1칼로리는 4.2주 맞죠? 맞고 4번 추의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말해요. 알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넘어가 봅시다. 96쪽 96쪽 질문 있으신 분? 96쪽 2번 또 있어요 혹시? 2번. 자, 2번 풀어봅시다. 야, 2번 빡세겠는데. 빠르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이제 여기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면 P, Q, R이라고 하면 여기 친구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책에서 보니까 여기를 기준면으로 가버렸어요. 여기를 알았죠? 그래서 P는 P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면 0으로 취급한 거야 지금. 알았죠?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의 제곱. 근데 얘가 v가 2v네. 그래서 2v의 제곱. 됐죠? 자, 그렇고 이제 여기 최고점은 여기서 에너지가 날아가잖아. 그지? 여기서 날아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알파라자, 알파. 그러면 이 친구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EH 떨어질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친구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곱하기 v의 제곱이고. 알았지? 자, 근데 자, 총 에너지 관점으로 보면 총 에너지 여기가 맞는데 운동하면서 여기서 마찰로 사라졌어. 마찰 에너지는 얼마야? 알파야. 알았지? 그럼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총 에너지는 mgh 요거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알파야. 이해갔어요? 왜냐면 여기서 에너지 사라져 버려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만 남았어. 됐죠? 이제 이 친구 내려온대. 이 친구 내려오면 여기 에너지는 이제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마찰했단 말이지. 이때 마찰 에너지를 베타라고 할게. 베타라고 하면 지금 총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mv 제곱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 사라졌고 또 베타로 또 사라졌어. 됐지? 이해했어? 역학적 에너지는 요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총 에너지는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총 에너지에서 알파에서 열로 날라갔고 베타에서도 열로 날라갔으니까 총 에너지는 이거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알았죠?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알파네? 맞죠? 두 개의 차이가 알파죠. 그래서 자, 이거 2분의 1 m 2v 전체 제곱은 이거 E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알파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 차이가 베타가 얼마나 되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 에너지랑 이 친구 차이가 베타 차이다. 이렇게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이 에너지가 있었는데 베타만큼 날아가가지고 얘가 됐으니까 두 개의 차이가 베타야. 알았죠? 그러면 두 개 차이. 자, EMGH 더하기 2분의 1 M V 제곱 빼기 2분의 1 M V 제곱 하면 그게 베타야. 알았지? 됐죠? 여기서 W1, W2라 했다. 얘를 W1이라 했고 얘를 W2라 했어. 그래서 W1은 넘기면 되잖아. 넘기면 되지. 그러면 2분의 3 MV의 제곱 빼기 EMJ 됐죠? 자, 그리고 W2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W2는 EMJH다. 됐습니다. 알파는 신경 안 써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W1 알파는 없는 거예요? 아, 책에서 알파를 W1이라고 해놨어 지금.
3번 보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둘의 관계를 알아고 하면 W1 대 W2가 얼마야? 지금 역학제의 감소량을 2가 1에 2배다 했으니까 2가 2배네. 이게 2배네. 그래서 W2랑 W1이 1대2다. 이거 활용하면은 이제 MV 제곱하고 MJH의 비례의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잘 정리해 주세요. 이번 내주라고 속력을 구해보래. 아래서의 속력을 구해보래요. 아래서 속력을. 그러면 둘의 관계가 나와야겠다. 책에서 W1하고 W2가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W1하고 W2가 1대1이라고 했어. 알았죠? 그래서 1대2는 W1이 2분의 3mv 제곱 마이너스 2mgh 네. W2는 2mgh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EMJH는 이렇게 하면 3mv 제곱 마이너스 4mjh인가? 맞아요? 틀리면 안 되거든. 자, 그러면 넘기니까 6mgH가 3mv 제곱이라서 그러면 mv 제곱이 얼마예요? 2mjh다. 그러면 여기 구하라 했나? 여기. 그럼 이 친구 속도가 V면은 이 친구 속도는 그러면 우선은 마찰하기 전이잖아. 마찰하기 전이니까 마찰이 지금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걸 V로 바꾸면 이게 얼마야? mv 제곱인가? 그렇죠? 그러면 마찰하기 전이니까 이 친구 에너지가 이 친구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여야 되냐면 mv 제곱이어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mv 제곱이어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mv 제곱이어야 돼. 잠깐 있어봐. EMV 제곱이야지, 그지? 맞지? 여기서 에너지 날아갈 게 에너지 날아가는 게 MV 제곱이니까, 그지? 역학적 이 친구 역학 에너지가 아니구나. 이게 2분의 MV 제곱이니까 MV 제곱 날아갈 거니까 그러면 2분의 얼마? 2분의 3 MV 제곱이지. 맞죠? 맞죠? 맞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R 거를 구해봐야겠다. R 거. 자, R 친구를 보니까 역학 에너지가 2분의 1, 2분의 3 MV 제곱인데 이 친구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그지? 여기 MGH 그리고 운동 에너지 모르잖아, 그지? 이거 구하고 싶고, 그지? 근데 MGH가 지금 보니까 요거지? MGH면 이거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지? 그지? 여기 MGH가 MV 제곱이 2MGH니까 MGH는 2분의 MV 제곱이고, 맞지?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MV 제곱. 맞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MV 제곱이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비를 구해보니까 운동 에너지를 비를 구해보니까 R 대 저기 S는 몇 대 몇 나와야 돼? MV 제곱하고 2분의 MV 제곱하고 나오지? 그렇지? 맞지? 자,
에너지비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에너지비는 몇 대 몇 나와? 2대 1 나와. 에너지비.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속도비를 구하려고 하는데 속도비를 운동에너지랑 무슨 관계 있냐면 속도 EK가 2분의 1 mv 제곱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여기 보니까 v 제곱 r에서의 속도랑 v 제곱 s에서의 속도비가 2대 2이면 vr 대 vs는 얼마? 루트 2 대 루트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몇 배 차이? 루트 2배 차이. 루트 2배 차이. 4분 다른 거. 4분 보면 루트 2배 차이 나와 있어. 그걸 푼 거야. 루트 2gh 플러스 v 제로 제곱을 풀면 루트 2배 차이. 그러면 아래 성량이 맞아. 그리고 4분. 뭐 그걸 그러니까 그거 바꾸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4분도 똑같은 무릎이야. 4분도 똑같아. 4번 문제랑 2번 문제가 똑같아. 됐죠? 4번하고 2번이 똑같은 무릎이야. 루트 2 V 제곱을 바꾸면 뭐야? 맞아요. 이거 대입하면 됐죠? 짠. 그러면 우리는 97쪽으로 쉬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 자, 97쪽은 조금 이따 풀어봅시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여러분. 97쪽 해봅시다. 97쪽. 자, 97쪽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97쪽 몇 번? 네, 몇 번이요? 3번이요. 또 있어요 혹시? 3번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나무도막을 매단 용수철을 나무판 밑면에 고정된 못에 건다. 나무도막을 매단 용수철을 원래 길이보다 10cm만큼 잡아당겼다가 가만히 놓은 후 진동하는 나무도막이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나무도막 사포면에 바닥면에 사포를 부착해서 나를 반복한다. 그러면은 나랑 나 중에서 마찰력이 누가 더 큰가? 마찰력이 나 중에 다가 더 커요. 그렇죠? 다가 더 커서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는 누가 더 빠를까? 응. 누가 더 빠르겠죠? 총 에너지는 나다가 같아야 돼. 그렇죠? 똑같은 실험 조건을 한다 했으니까 총 에너지를 갖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다가 더 커요. 자, 그러면 T나 T다 중에서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그러면은 자가 역학적 에너지 소모가 더 빠르니 나가 더 오랫동안 왕복운동합니다. 알았죠? 1기억. 그래서 나에서 빗면에서 진동하는 나무도막에 작동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어야 되죠, 그죠? 기억 맞았고, 니은 나에서 나무도막이 진동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도막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해야겠죠? 디귿. 시간은 나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98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98쪽.
쉽지 않은 거. 98쪽까지. 혹시 98쪽 푸신 분 손 들어봐요. 5번 해줘요. 5번. 또 혹시 있어요? 98쪽도 숙제였어요. 네, 98쪽까지. 괜찮아요? 5또 풀었어요 혹시? 98, 5분만. 5분만 합시다. 5분만. 자, 그림과 같이 읽어보세요. 분량이 나왔네. EM 그다음에 M 해봅시다. 얘가 V라고 알려줬다. 지금 보니까 이거 여기서 분리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양쪽에서 여기서 사실상 약간 그 충격을 받고 서로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벌어지기 전에 운동량 총합이 얼마 나와야 돼요? 자, 벌어지기 전 PA랑 PB를 더한 건 얼마 나요?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벌어지기 전에. 그죠? 벌어진 후 운동량 합이 얼마 나와야 될까요? 0 나와야 돼요. 벌어지기 전 운동량 총합이랑 벌어진 후의 운동량 총합이 0 나와야 돼요. 알았죠? 충격을 받으면은 전후에 운동량 바뀐 게 없어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PA를 보니까 A의 운동량을 보니까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EMV. 그죠? 그럼 PB도 오른쪽으로 얼마 해야 돼요? EMV.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F의 크기를 구하래요. F가 뭐야? 뭐 구하라고? 마찰력 구하래. 마찰력. 근데 답을 봐보니까 MG로 바꾸래요. 맞죠? MG로 바꾸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올라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그죠?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 있었죠. 얘는 존재했었고 위치 에너지는 있어 없어? 없죠.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는 얘랑 운동 에너지는 멈추죠.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죠. 서로 어때야 돼요? 같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이 여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됐죠? 없어지고 v 제곱은 2j 맞죠? v 제곱 2j 자 여기 보니까 이 친구는 2v로 가니까 B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 없고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스페이스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나면 어떻게 돼? 끝나면 위치 에너지도 없고 운동 에너지도 없고 왜죠? 총 에너지를 보면은 이 친구가 그러면 얼마 나와야 돼요? 2분의 1 M 2V 전체 제곱 그죠? 이게 마찰력 때문에 생겼으니까 마찰력 곱하기 얼마? 이동거리 얼마? 4H 됐죠? 그러면 마찰력은 어떻게 돼요? 마찰력은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2mv 제곱 분의 4H 그러면 2H 분의 mv 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거 활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v 제곱이 m 곱하기 2j 분의 2h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m mg 나와요? mg 나와요. 답이 2번이에요. 네? 운동이 안 되잖아요. 집에
질량 속도가 반비례해요. 아, 질량의 속도가 반비례하냐고요? 이제 그러려면 둘이 존재가 뭐냐면 둘이 영수철로 같이 뭉쳐 있을 때, 만약 여기가 M3M이면 만약에 여기가 V로 날아가면 얘는 얼마로? 3V로 날아가야 돼요. 왜냐면 운동량 총합이 0 나와야 되니까. 같이 쓸 때예요. 같이 쓸 때 이렇게 정지하고 있다가 튕겨 나갈 때 튕겨서 나갈 때 알죠? 얘가 V면 얘가 3V 나오는 거야. 또 있어요 누구? 응. 제곱은 EH랑 방구가 거든요. 이분이라는 거 알지? 질량이 A가 두 배고 질량은 B가 두 배니까 운동 에너지는 B가 두 배인 거 안 다음에 그 A의 에너지 총합이 저 위치 에너지로 EMGH잖아요. 네네. 그래서 B 총 에너지를 4mgh로 하고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풀 수 있었던 거는 H기 때문이에요. 높이가. 만약에 3H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땡. 그럼 다 하셨죠? 넘어가 봅시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열기관 그때 좀 하다 말았죠? 열기관 이제 할 차례인가? 처음 하는 거죠 지금? 처음 하는 네, 처음 하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다 지울게요. 문제 해왔어? 윤이? 풀었어? 못 해왔어? 어려서 못 해왔지? 아직 시간 있잖아. 시간 있으니까. 수요일 날 와야 돼요, 여러분. 올 수 있으면 와요. 여러분이 뭐 바쁘시니까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자, 배기적 봐봅시다. 배기적 가역 반응. 가역 반응 외부의 상호작용 없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기저항하고 마찰이 없는 진정 운동.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입장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에너지 입장에서. 알았죠? 만약에 진공입니다. 만약에 진공에 이렇게 진자를 두면은 진자가 계속 왕복 운동할 수 있어요. 계속. 알았죠? 진공에 진자를 두면은 이 친구가 계속 왕복 운동합니다. 계속 왕복 운동.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래. 알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자, 이런 희귀한 케이스 아니면은 다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비가역 반응입니다. 알았죠? 자, 한번 봐봅시다. 한쪽으로만 일어나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기체 확산. 자, 이제 A 보시면은 기체가 확산돼 버리면 기체가 퍼지죠. 그죠? 근데 이 기체를 다시 한쪽으로 몰아넣으려면 외부에서 누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알았죠? 자, 진자 운동 시키면은 폭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다가 멈추죠? 그죠? 얘를 다시 운동시키려면 누가 에너지 줘야 돼요. 오케이. 열의 이동. 자, 찬물하고 뜨거운 물 놔두면은 뜨거운 물에 있던 열이 찬물로 갈 수 있는데, 오케이.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뜨거운 물과 찬물로 분리될 수는 없죠. 이해됐죠? 자, 진자의 에너지 변화와 원력 강기 법칙. 자, 그림은 외부와 단열되고 밀폐되어 있는 상자 안에 진자가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서 왕복 운동하고 주변에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 진자와 충돌한 공기 분자가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반대로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그래서 진자 운동 보니까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진자가 멈추고, 진자가 멈추면 진자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랑 그 다음에 추, 실,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우주에서 하면은 저렇게 한다는 거죠. 우주는 마찰이 거의 없죠. 마찰이 거의 0이에요. 거의 0. 근데 완전 0은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언제가 멈춘다. 언젠간 멈추죠. 아,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기 때문에 거의 0에 수렴하지만. 알았죠? 자, 연력하기 법칙. 자연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식 필수적으로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요거 여기에 확산 전에 이렇게 있다가 그렇지? 확산 후에 얘가 전체로 퍼지는 현상이 있죠.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를 분리해서 뭐라고 하냐면 혼란도가 증가했다고 표현해요. 알았죠?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내. 혼란도가 증가했다. 기체 확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에너지가 여기 밀집돼 있다가 에너지가 여기 진자에 밀집돼 있다가 얘가 이제 멈춰버리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공기입자의 흐름이 증가하죠. 그죠? 공기입자의 운동 흐름이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 있던 밀집된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졌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혼란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혼란도가 증가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혼란도를 한 점으로 모으는 거는 힘들어요. 알았죠? 그러면 에너지가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혼란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혼란도는 무조건 증가하게 돼요. 알았죠? 에너지 전환시 혼란도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혼란도는 무조건 증가한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쓰기가 어렵죠. 그죠? 자, 그러하니 에너지 전환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알았죠? 그걸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많이 하라고 조금 하라고 조금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 타면서 발전기 돌리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거는 뻘짓이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총 에너지는 보존되더라도 자, 왼쪽 봐봅시다. 그래서 자연현상의 방향성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한쪽 방향으로 혼란도가 증가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알았죠? 역으로는 불가능해. 연력학적 현상의 방향성 물체의 역학적 운동은 뉴턴 운동의 법칙으로 운동 경로를 결정할 수 있고 이상적인 조건이 주어지면 똑같은 운동이 거꾸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력학적 현상에서 그러니까 진공이 아니면 많은 수의 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력학 이 법칙에 따라서 무질서한 운동이 증가하는 혼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됐죠?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열기관. 자,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엄청 중요하네.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열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파동하고 관련된 친구가 역학이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파동이 물리적 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봐봅시다.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것처럼 열도 역학적 에너지로 열기관을 통해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열을 받아서 팽창하는 기체는 그 팽창하는 그 힘으로 외부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열기구 같은 거, 그렇죠? 열기구 띄우면은, 그죠? 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뜰 수 있죠. 우리가 물질이잖아. 물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열기관.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 그래서 열기관은 뭐 생각해야 되냐면 피스톤 생각해야 돼요. 피스톤. 그렇죠? 피스톤. 근데 여기가 원래 어려운데 내용이 뭐였더라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피스톤이 있고요. 뒤에가 기어가 달려있어. 뒤에가 기어가 달려있고 저기 멀리가 기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연료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연소해. 연소. 그럼 밀죠. 밀면 픽 올라가가지고 얘가 쭉 이렇게 올라오면 기어를 밀어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이 회전으로 뭐 로봇을 움직이든 자동차를 움직이든 알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열 기관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얘가 고열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저열이 밖으로 나갑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대충 1500도 정도의 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돌아간대. 1500도 정도. 발전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1500도 정도의 물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알았죠? 그게 되게 발전소에서 중요하고. 자, 그랬을 때 원인 Q인이라고도 부르고 얘를 Q아웃이라고 부르고 W라고도 불러서 원인 Q인은 W 플러스 Q아웃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고요. 고1 때 배웠죠? 효율 2는 원인 Q인분의 결과 W 이렇게 놓습니다. 효율은 퍼센트라고도 쓰고 0.8이라고도 쓰고 80%라고도 쓰고 알았죠? 둘 다 같이 써요. 그럼 얘는 백분율이고 얘는 백분율 안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Q인 분의 W는 Q인 마이너스 Q아웃이니까 얘를 이렇게 연립하면은 1 마이너스 Q인 분의 Q아웃 이렇게 쓰고요. 자, 어떤 책에서는 이것이 열량이 높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뜨거워지지. 그래서 T랑 비례하는데 이때 T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여야 되고 영도실은 몇 켈빈? 절대 온도는 켈빈이죠. 영도실은 273 켈빈. 1도실은 274 켈빈. 2도실은 275 켈빈. 맞죠? 자, 이렇게 돼요. 자, 맨 아래 봐볼게요. 맨 아래.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율이 100%이려면 여기 봐볼게요. 자, 만약에 효율이 100%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2를 100을 다 써야 돼. 그러면 여기가 에너지가 0이 나와야 돼요. 알았죠? 에너지 0. 자, 우리 아까 했어요. Q가 뭐에 비례한다고? 절대온도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Q가 0이 되면 절대 온도가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0이 몇 켈빈? 0켈빈. 0켈빈이면 마이너스 200이 얼마? 73도씨. 그래서 고열이 들어와가지고 열기관 끝에 나올 때 마이너스 273도씨의 기체가 나와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지금 지금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미쳤죠. 이게 70%까지 나왔어요. 70%. 네. 열기관까지는 아니고 70%인 게 여러분 연료전지. 연료전지가 70%고 열기관에서 엄청 좋은 게 40%. 열기관에서 엄청 좋은 거 40%.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열기관이 40%인데 태양광이 30%거든. 태양광이 그렇죠. 딱 봐도 여러분 비슷하죠. 예전에 15%였거든요. 그러니까 30%면 사실 너무 효율이 높아서 그래서 인간이 지금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태양광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그래요. 알았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좀 필요하죠. 아직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발전소 있죠. 화력 발전소를 없앨 수 없어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쓰려면. 왜냐면 그때 한번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사용 에너지. 우리 시간에 따른 사용 에너지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6시 오후 그럼 이제 잠잘 거 아니야? 잠자면 이제 한 5시면 전기 거의 안 쓰거든요. 사용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신재생 에너지는 오후 3시에 제일 많이 만들어져요. 해가 제일 세고 바람도 잘 부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랑 좀 달라. 알았죠?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배터리를 만들면 돼요. 배터리. 근데 배터리를 발전소처럼 만들어야 돼가지고 리튬 배터리를 건물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집 앞에서 지으면 싫어하겠죠? 그렇죠? 불꽃놀이 갈 필요 없죠. 왜? 앞에서 불나니까.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되겠죠. 언젠가 될 건데 좀 내가 볼 때는 아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대부분 언제 넘어가냐면 급격한 인명피해가 있을 때가 넘어가요. 알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야 돼. 근데 내가 갈 수는 없죠. 내가 갈 수는 없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배터리 너무 사고 많이 났죠.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도 났었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 가면 다 바뀝니다. 근데 한 명이 가면 안 돼. 여러 명은 가야 돼.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어야겠죠. 당분간은 전기자동차는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층 아파트는 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은 어딘가 터져. 한번 터져야 되거든요. 한번 터져야 되면 안 되는데 안 바꿔. 안 바꾸니까 어떡해. 그래서 전기자동차 조심하시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몇 층에서 불나면 지하에서 전기자동차가 불났을 때 정면이 어떤가요? 정면 아니에요? 지하. 그렇죠. 근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만약 새벽 1시 맞죠? 이 조건에서 불이 나면 아마 대재앙이라 이러면은 다 바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터졌죠. 지금까지 안 터졌죠. 운이 좋은 거지. 사실 엄청 좋은 거예요. 운이. 근데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니까 아직 사지 마시고, 그렇죠?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왜냐면 도망 못 가거든. 7층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집 예전에 18층이었거든요. 불났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18층 18층. 예전에 저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운이 좋게 살아있는데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래에서 불난 거예요? 안에서 불렀어요. 안에서 불러가지고 운이 좋게 살아있지만 근데 분명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짜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왜냐면 18층이면 소방차가 못 와요.
알죠. 소방차단이 묻거든요. 그거 올라가서 헬기 기다려야 돼. 올라가면 가스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막 화장실에 수건으로 풀어놓고 땀이 싸. 그러긴 한데. 근데 그게 심지어 되냐고 그게. 수건이 여기 기다. 부처마다 물공을 하고 뿌려놓고. 그게 아무튼 나왔죠. 조심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는 배터리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갭을 누가 채우냐면 화력발전이 채워요. 화력발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발전하면 많이 발전할수록 화력발전이 많이 필요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좀 다르다. 왜냐면 이게 채우려고 원자력 발전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폭발해요. 원자력 발전은 발전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신난다고 돌리면 큰일 나니까 화력 발전 가능하던데 그게. 그래서 화력 발전을 많이 치울 수밖에 없어요. 자, 103쪽 그래서 설명했고요.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연구기관에서 연구기를 계속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일종 연구기관,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Q인 W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맞죠? 예전에 그 부산대 생기부로 간 친구가 있었는데 뭐 했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폐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거를 적외선만 가지고도 미세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 부착해서 이제 전기 만들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생기부 쓴 애가 있거든. 좀 지났어요. 지났으니까 또 써먹어도 되지 않을까. 괜찮을 나쁘지 않죠. 근데 같이 쓰면 안 돼. 누군가 한 명만 써야 돼. 알았죠? 나쁘지 않죠. 폐열이 방사능 폐기물에서 나오니까 그거 부착해가지고 거기서 만약 적외선 이용해서 전기 뽑아내잖아. 자, 계속 봐봅시다. 일종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까닭은 이제 보면은 물이 떨어지면서 수차를 회전시키면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연구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전환 시 필요 없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합니다. 자, 펌프와 수차 이것도 불가능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종 연구기관 봅시다. 열기관이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는 100%인 기관.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배가 있으면 여기 이제 용도시가 돼가지고 얘가 빠져나올 때 한 마이너스 50도씨 만들어가지고 그 50도씨를 사용하자. 50도씨를 사용하자. 그거로 배를 보내자. 알았죠? 그거 배를 보내자. 불가능했죠. 왜 불가능할까? 모조씨 만드는데도 좀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0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을 영도시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50도씩 만들어서 그러면 50도씩 차이가 있잖아. 그걸 이제 쓰자라는 뜻이죠. 맞죠?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 열은 고온에서 어디로 가요? 저온으로 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네. 맞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닷물 넣어서 얼음 뽑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얼음 정수기 쓸 필요 없죠. 얼음 정수기 쓸 필요 없죠. 자, 그래서 불가능하다. 자, 여기 잠깐 봐봅시다, 여러분. 여기 잠깐. 자, 여러분이 바다에 놀러를 한번 가볼게요. 이런 추운 날에는 여러분 진짜 죽거든요. 죽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다에 놀러 가시지 마시고. 자, 이 친구 체온이 36.5도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용도시야. 바닷물 용도시. 자, 그러면 에너지는 사람이 많은가 바다가 많은가?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이걸 273kb에 넣어봅시다. 얘는 그러면 대충 얼마가 되지? 36하니까 319Kelvin 정도? 그죠? 그러면 에너지는 누가 더 많아요?
바다가 더 많아요. 켈빈이 이제 에너지를 계산할 때 쓰는 거니까. 왜냐면 바다가 넓잖아. 그래서 에너지는 바다가 더 많고 온도는 누가 더 뜨거워요? 사람이 더 뜨겁죠. 자 그러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사람에서 어디로 가요? 아 사람에서 바다로 가죠. 저에서 고로 그죠. 그러면 봐봐. 에너지 이동이 에너지 총량 결정이 온도가 결정이 온도가 결정이에요. 자 에너지 이동은 온도가 결정합니다. 에너지 총량이 결정하잖아. 그죠? 에너지 총량이 결정하잖아요. 질문 혹시 있어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 숙제 105부터 108까지 오세요. 105부터 108까지 105부터 108까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121쪽으로 가봅시다. 121쪽. 그 다음 다행이네. 여기 들어가서. 하지만 큰일 난 건 바뀌지 않았네. 어떻게 다 끝내지? 큰일 났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볼까? 그 원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자이스토리 물리원을 계속 감수했었어요. 선생님 네네. 제 프로필이 보면 있습니다. 네? 근데 제 프로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아 네이버 아세요? 어떤 거요? 네이버에 치면은 카카오톡 내 거 그 링크 보내주면은 거기에 올려 있어. 그래가지고 그 25년도 그 이제 그 감수할 때 거기다가 그 담당자 때 썼단 말이야. 이렇게 식을 나열을 하면 얘들 어떻게 푸냐. 좀 그림 좀 표현해주고 하라. 근데 그 사람 삐졌나 봐. 그래서 원래 광주 입시탑인데 광수 입시탑으로 바꿔가지고 제거 프로필 보세요. 보시면 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광수 이광수 빡쳤나 봐요. 진짜 빡친다. 진짜 빡쳤나 봐요 진짜로. 이런 지금 이름을 아니 동네를 바꿔버렸어요. 광수로 한국이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광수와 이런 그러니까 광수란 동네가 없는데. 광수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이메일이 안 왔어요. 완전 삐진 것 같아. 완전 삐졌나 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발음만 하면 안 돼. 너무 잘 만들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좀 식이 너무 길어가지고. 솔직히 그거 비현실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옳은 말을 하면 안 될 때도 있다. 전화테러 한번 하시죠. 어떤 거? 전화테러 내가 전화테러까지는 왜 그렇게 했냐고. 영상 편지라도 하나 남겨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헤어졌나? 이렇게 다음 주제로 오시나요? 다음에는 아마 하이탑 할 것 같아요. 하이탑 할 것 같아요. 잘했어요. 저도 새로운 여자친구. 새로운 여자친구. 그래서 좀 아쉽네. 여자쌤은 올해까지 이메일 왔단 말이야. 선생님이 헤어졌네요. 저는 헤어졌어요. 아이고. 전 차였습니다. 20년 된 그러니까 우리 5년 동안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아무튼 담당자 바뀌었는데. 담당자 아니에요. 이제 한번 헤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여기까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책에 이제 해설지에 실이 많은데 그죠? 근데 그거가 효용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효용성이 없어요 사실. 그죠? 그걸 안 푸니까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애들이 나 이거 문제 보니까 막 식이 떠올라 막 해가지고 막 이게 어떨 거야 사실.
그게 어렵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죠. 이미 그러면 선생님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 정도 친구들은 하고 난 다음에 돼요. 그렇죠. 딱 한 명 있었어 지금까지 가르친 애들 중에 그 중학생인데 중학교 영재고 보낸 친구인데 영재고 준비를 6개월 했어요. 네, 6개월 했는데 그 자소서에서 그 뭐지 그 수학의 7대 난제 중에 자기가 무슨 난제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렇게 쓸 때가 있었어요. 진짜 미친놈이죠. 합격했어요. 바로. 맞죠? 왜냐면 면접관보다 수학에 대해서 더 잘하니까.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하고 난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취미 대충 보니까 쉬는 시간에 수학책 보고 있어요. 수학책. 그리고 이런 수학책이 아니고 알았죠? 그 대학교 애들 거. 그래서 그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일반 뭐 공업수학 이런 거 보고 있었어요. 공업수학이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문제 그런 해석이 있으면 다 이해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평범하니까 약간 좀 학생들한테 친화적인 해설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하이탑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이탑 올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아마 고등학교 2학년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 할 수도 있어요. 올해 할 수도 있고 왔다 가셨거든요. 네? 왔다 가셨어요. 그 죽고 갔어요. 그거 고1 거 올해 했고 고2 거는 모르겠어요. 뭐 연락 준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차였어요. 설마 안 오나? 설마 안 오나 했는데 선생님이 참고로 하시죠. 그런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살다 보면 확실히 그게 좀 필요하긴 해. 약간 진실이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친구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나 원영이랑 닮아서 이랬을 때 그러면 아니야가 여기까지 나오지만 잘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얘 그 약간 불편한 지시를 서로 넘어가야 될 때가 있긴 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자세히 써달라고 했단 말이야. 자세히 써줬더니 그게 왜냐면 그 만든 사람이 있고 컴퓨터자가 있는데 컴퓨터자들은 이제 선생님들 거 이제 차용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어? 갈고 가냐.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아. 선생님 컴퓨터 있어요? 나는 컴퓨터자지.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 만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연봉이 비싸요. 만든 사람들이 훨씬 비싸. 남이 만든 거 욕 댓글 다는 거는 쉽지. 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지금 먹고 살겠어. 야, 익명이죠? 익명 아니지. 익명 아니야. 다 알지. 나 삐졌어. 자, 전기는 봐봅시다. 좀 세상 재밌어. 그런 거 보면 진짜. 자, 봅시다. 전기력 원자. 자, 원자는 양전하랑 그다음에 음전하를 띠는 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원자는 원자핵하고 뭐로 되어 있어요? 원자핵은 전자라고 되어 있죠. 자, 원자핵은 플러스 극기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기고 됐죠? 자, 그래서 전기력은 이제 플러스는 인력의 청력이고 마이너스극은 청력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극은 인력이고 맞죠?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 전화량을 Q1, 얘를 Q2 둘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죠? 둘은 반비례. 됐죠? 만약에 전화량이 커지면 서로 당기는 힘도 어때요? 커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F는
R 제곱분의 Q1, Q2인데 분모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수 맞아요. 상수를 가져와야 돼요. 이거 많이 봤죠? 영수철에서도 봤고 계속 나오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별 뜻이 아니고 그냥 상수예요. 알았죠? 얘는 전기력 상수. 책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맞지? R은 두 전화 사이거리. 그리고 Q는 전화량. 그렇죠? 이건 쿨롱 법칙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단위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F는 힘, Q는 전압, R은 거리, K는 그냥 의미 없는 상수. 힘의 단위는 뉴턴, 전압 단위는 쿨롱. 그래서 1쿨롱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1쿨롱이라고 해요. 알았죠? 거리의 단위는 미터. 상수는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뭐 안 물어보니까. 됐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하도록 합시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꽤 오래 했지. 6, 7년 하신 것 같은데. 자, 퇴근합시다. 그리고 사안을 하나